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오늘은 차량 안에서 인사드렸는데요, 드디어 GV70 가솔린 터보 3.5 모델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GV80 모델로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마지막은 GV70으로 시승하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이라서 얼마나 조용한지가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네시스 차량에서 정숙성은 가장 중요하죠. 지난번 GV80의 경우도 정숙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의자 하단, 그리고 도어 쪽, 대시보드 어느 쪽에서도 잔 진동을 느끼기 힘듭니다. 특히 이쪽 부분 암레스트 콘솔 쪽에서 살짝 진동이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GV70 같은 경우는 진동 자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스펙을 짧게 알려드리면, 지난번 저는 2.2 디젤 모델을 먼저 시승을 했는데요, 210마력의 45토크를 보여줬었고요. 2.5 모델의 경우 304 마력의 43토크, 그리고 3.5의 경우 380마력,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거의 400마력에 가까운 괴물 출력을 보여주고요, 54토크를 제공합니다. GV80의 경우 2095kg으로서 GV70의 사륜의 경우는 3.5 기준이겠죠. 1975kg, 무려 두 차량 간의 무게 차이는 120kg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작고 휠베이스도 더 작기 때문에 아마 운동 성능에서 차이가 제법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량이 놀랄 만큼 조용합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요. 아마 첫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엑셀의 반응은 저속 구간에서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2.5와 3.5는 동일한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구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3.5 차량의 경우 RPM이 1300대에서 4500 구간까지 최대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경우 1650부터 4000 구간이죠. 따라서 약 850 정도, 850 RPM 구간에 있어서 3.5 차량이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전 차량으로 디젤 차량을 시승했었는데, 디젤 차량의 경우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2.2 디젤 엔진이었잖아요. GV70처럼 좀 역동적인 느낌의 젊은 감각의 차량에서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가속 구간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요. 특히 초기 가속 시 우리가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같은 차량들과 비교해 본다면 물론 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 성향과 이 차량의 성격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GV70 3.5 차량의 경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마치 다른 차량 같아요. 특성 이런 부분들은 제네시스 차량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기판을 제로로 맞춰 놓고 출발했고요. 이 차량은 688km를 탄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뭐 길들여졌다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새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쭉 밟고 나가네요. 실내에 유입되는 소리는 외부의 바람 소리가 스치는 소리가 나고요, 앞에 전면 유리, 양쪽에 있는 유리 모두에서 굉장히 정숙한 느낌입니다. 풍전음도 억제가 잘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의 콘솔은 최신 차량이고 조금 높은 느낌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투싼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불편하진 않고요, 조금 높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핸들의 지름은 최근 출시된 차량들이 굉장히 두터운 느낌이죠. 처음에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나 조작하기에는 이 두터운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HUD UI가 바뀌었네요. 마치 폰트가 정갈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기존 UI와는 많이 다릅니다. GV80 같은 경우는 가운데 양쪽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UI가 제공이 되었더라면, 지금 보이는 GV70 같은 경우는 메인 UI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저는 제네시스 차량을 탈 때마다 정말 좋은 점이 무엇이냐, 성능이냐 아니면 승차감이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트가 주는 안락함, 편안함이 제네시스 차량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차량이 가벼워서 그런지 GV80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만약에 눈을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GV80 3.5보다 GV70 3.5가 좀 더 경쾌하고요,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엑셀레이터의 반응은 확실히 GV80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이걸 해상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구간이라고 해야 될지 좀 더 민감합니다. 좀 더 살짝만 밟아도 리니어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양쪽 사이드 밀러의 크기는 외부에서 봤을 땐 좀 작은 느낌이었는데요, 실제 안에서 보니 부족함은 없는 사이즈입니다.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 워낙 조용해서요, 귀를 좀 쫑긋하게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과 사실 이 차량을 비교하기는 좀 억울하겠죠. 최근에 시승한 차량들이 국산 차량 중에서는 투싼, 그 조용한 하이브리드 차량, 카니발 디젤과 가솔린을 같이 동시 시승을 해봤었죠. 다 각각마다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요, 특히 카니발의 가솔린과 카니발의 디젤은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소음에 대해서는, 정숙성에 대해서는 흠집을 찾기가 힘듭니다. 뭐 노면의 소음, 그리고 전면 유리에서 넘어오는 소음, 양쪽 창문에서 들리는 소음 모두 최고 수준이에요. 어쩌면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일 3사와 비교하더라도 좀 더 우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윈 터보 차저가 보여주는 응답성은 괜찮고요, 아무래도 공기 유속을 좀 더 많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구간 자체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엑셀의 반응 정도는 굉장히 뛰어나요. 이 부분은 GV80이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굳이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서 깊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뭐 차량을 추월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 눌렀을 때 한 템포 쉬고 나가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 현상은 크게 느끼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3.5 엔진 380마력이 주는 깡패 같은 출력이 이 차량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시승하기 전에 디젤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차량을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전혀 달라요. 마치 두 차량이 같은 차량이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 특히 가솔린 3.5 차량의 느낌은 현격히 다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달리는 걸 좋아한다, 난 펀 드라이빙을 추구해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적어도 GV70의 가격대가 뭐 4천 후반이지만 실제로 5천 중반부터 7천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00, 많게나 2천만 원 정도 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디젤 2.2, 가솔린 2.5, 가솔린 3.5 세대 차량을 꼭 한번 시승해 보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터널인데요, 이런 터널에서는 귀가 먹먹한 현상들이 있죠. 외부와 터널의 느낌은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정말 정숙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속도가 100km 속도에서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를 보여주네요. 밟아보겠습니다. 오, 와, 재밌다. 재밌어요. 엑셀레이터를 좀 제가 빠르게 조작을 하니 양쪽의 날개 부분이죠, 이 볼스터 부분을 꽉 조여줍니다.
볼스터도 진화하는군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포츠 모드와 같은 상태에서 조여주고 좀 풀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됐다면 GV70에서는 100km 정도 속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볼스터가 안쪽으로 쭉 조여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 차량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내가 이렇게 좀 달리는 걸 좋아하나? 저도 몰랐던 질주 본능을 좀 느끼게 되네요. 개선된 HUD의 화면 UI는 잘 보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고요. 이 작은 화면에서도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를 전혀 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보여주네요. 차량이 옆에서 오는 경우 지금 제 화면에서는 레이더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부분이 GV80과 UI로 다르군요. GV80 같은 경우는 옆에 차량이 나타났을 때 차량의 종류는 아니지만 차량의 형태로서 보여졌었거든요. 이게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GV70에서는 옆에 차량이 오면 레이저처럼 이렇게 빨간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셀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GV80하고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오히려 달리기 성능을 장거리 해본 건 아니고 지금 겨우 뭐 한 5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GV80 3.5 가솔린 터보 차량과 GV70 3.5 터보 차량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100km가 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이 대배기량이 주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강원도 같은 산길 또는 꼬불꼬불한 한계령이나 대관령으로 올라가다 보면 엑셀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작은 차량과 4기통 차량과 6기통 차량이 어떤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엑셀링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발끝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각만으로도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전석을 만지면 내가 지금 뭘 만지고 있는지 손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터치 센서들이 작동이 되고 있어서 만질 때마다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지 사화면으로 잘 보여줍니다. 디젤 차량의 경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그때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도심에서는 섰다가 출발했다 이런 멈췄다 섰다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차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대배기량을 바탕으로 살짝만 눌러도 오히려 그런 출발이나 가속의 느낌에 있어서는 GV80이 처음 출시가 돼서 야 이거 X5와 똑같은 직렬 6기통 엔진이라며 빠릿빠릿한 주행 질감을 제공하지 않아, 이런 또 이슈들이 좀 있었었죠.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감히 비교한다면 좀 더 GV80의 마일드하고 되게 안락했던 그런 주행 질감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오히려 펀 드라이빙에 가깝고요.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GV80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하지만 탄력적이고요. 좀 더 빠릿빠릿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GV80보다 주행 느낌은 개인적이지만 더 좋은데요. 옆에서 차량이 오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측면부에 차량이 있다는 게 레이더 표시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을 집중 안 하고 HUD만 바라봐도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외부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손을 놓을게요. 약간의 곡선 상황이고요. 오케이. 반절 주행 기능도 차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량은 타선을 밟을 것 같은데 운전자가 불안해 그러고 나서 다시 잡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 인지할 정도로 할 때 이미 옆에서 툭툭 쳐주네요. 잡소리도 없네. 안에서 그래도 소음을 굳이 찾는다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굳이 찾아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SUV 차량, 예를 들어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된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면 그리고 1열과 2열 후석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차량의 경우 후석 쪽, 리어 윈도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게 거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굳이 따진다면 이 차량도 뒤쪽에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시도 굉장히 작아요. 쭉쭉 쳐주네.
여러분 꼭 2.5 가솔린 터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3.5 차량도 먼저 시승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추천은 2.5 차량을 좀 더 추천하는데요. 2.5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고 일상 영역에서 좋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라면 2.5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GV70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3.5도 사실 2.5와 비교해 본다면 2.5 대비 기본 차량 가격에서 950만원을 더해야 3.5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두 가격만 해도 대략 110만원에 3배니까 400 이상이 좀 빠지는 비용이죠. 그럼 500만원 비용에서 휠과 또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봐야 되지만 500만원에 가치를 하느냐? 가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비라는 부분이 10km대와 8km대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10km 가깝게 나오는 2.5 차량과 사실상 8km에 가깝게 나오는 3.5 차량의 그런 부분, 그런 세금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신다면 저는 3.5도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떼고 반자율 주행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부드럽게 잘 운행을 해주네요. 곡선 구간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운전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GV80을 타면서 그 당시에는 X5와 워낙 많이 비교를 했었기 때문에 기준이 X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량을 타보고 부드럽다, 괜찮은데 이런 인상을 받았다면, 또 한편으로는 X5처럼 뭐 빠르게 변속이 된다던가 쭉 치고 나가는, 특히 고속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GV70 같은 경우는 X5와 그리고 GV80의 중간 성향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 탄력적이지만 잘 달리는데요. 이 정도라면 GV70과 GV80의 연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거 왜 그래?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GV70 매력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륜 구동 특성상 엑셀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약간 머리가 뒤로 가요.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많죠. 내가 달리고 있어, 이런 느낌을 분명히 준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도로고 사정이 안 좋은 도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음제가 아주 촘촘하게 처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두터운 느낌이네요. 확실히 제네시스만의 그러한 느낌들은 이제는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독일 3사를 한 번에 뛰어넘는 건 거짓말이겠죠. 역사도 다르고 50년 브랜드가 뭐 100년, 150년 된 브랜드를 한 번에 어떻게 이깁니까? 속도가 다른데.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성 브랜드 독 3사의 뭐 빠르고 성능 위주의 세팅들을 강점으로 가져갔다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좀 온화하고 좀 편한 그런 느낌의 주행 질감을 좀 다듬어 가는 것 같아요. 좀 한적한 도로에 접어섰습니다.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사항을 확인하고요. 와우, 지금 20km 이상을 달려왔는데 제가 이 차량을 좀 운행하면서 한 가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차량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이 차량이 전고가 높은 차량이다. 어쩌면 GV80 같은 경우는 급격한 회전 구간에서 롤링이 적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지 않은 잔 코너링 구간에서는 이렇게 롤링이 제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편안한 롤링, 기분 좋은 롤링,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차량은 그냥 세단 같아요. 그냥 세단처럼 편하고요. 굳이 롤링, 코너링, 바운싱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는데요. 편안합니다. 편안하면서 내가 원할 때 빠르게 개입이 돼서 치고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내비게이션의 UI는 제 개인적으로 GV70 쪽이
좀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눈에 잘 들어오고요. 뭘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UI, 저는 이런 UI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UI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속도가 나오고요. 지금 자율주행이 되고 있을 때 녹색으로 핸들 표시가 나오고요. 내가 가는 방향, 시계, 이런 부분들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조그맣게 현재 속도가, 도로의 속도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나서 이거 쉬운데,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UI들은 조금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내 익숙해지는 UI를 가진 GV70의 HUD UI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폰트가, 속도 폰트가 조금 두꺼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덕입니다. 어떨까요? 와. 오. 오. 차이가 제법 나는데. 차이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GV80하고 차이가 제법 나네요. 지금 언덕은 제법 길이가 있는 언덕이에요. 이런 쪽에서는 보통 4기통 차량의 경우는 계속 엑셀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GV70은 차량의 공차 무게가 2톤이 안 되고 3.5 엔진에 좀 괴물 같은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살짝만 누르면 어김없이 치고 올라갑니다. 오, 인상적인데? 이 차 사고 싶어요. 올해 저는 재밌게 탄 차량이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투싼이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기존에 준중형급 딱 4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그러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타기도 전에 약간 좀 어떤 특정 구간에서 힘이 부족할 거야, 치고 나가는 맛 뭐 그저 그럴 거야, 이런 느낌이었지만,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제법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 4기통에서 이 정도면 더 욕심 안 부려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시승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차음 유리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의외로 창문 쪽에서 넘어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한 터널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또는 커다란 화물차들이 옆에서 지나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음들을 느낄 수 있었다면, 두 번째 차량은 GV70이 될 것 같네요. 투싼의 경우 그 급 대비 괜찮은 주행 성능 때문에 놀랐다면, GV70의 경우 이제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이 차량을 살 수 있는 분들께서는 뭐 포르쉐, 마칸이나 다양한 차량들을 같이 보실 거란 말이죠. X3나 4나 5나, 그쵸? 그런 차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격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괜찮은 느낌이네요. 브레이크의 성능은 아주 잦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것 같아요. 빠르고 저속, 고속 구간 모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잡아줍니다. 지금 꼬불꼬불한 도로를 가게 되면 속도를 줄였다가 또 높였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구간에서도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대배기량이 좀 필요하잖아요. 빠르게 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살짝만 발라도 빠르게 도달하고 또 낮춰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법 큽니다. 오면서 가장 좋았던 중에 하나는 정말 편안합니다. 우리가 승차감을 얘기할 때 바퀴,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차대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히프에 전달되는 쿠션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사실 기술적인 물리적인 것들과 좀 다르게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네시스의 착자감은 충분히 푹신하고요, 피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몸을 좀 부드럽게 감싸준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오토홀드가 풀리는 이런 느낌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정말 이게 풀린 거야? 언제 풀렸지? 이런 느낌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만든 GV70, 이제 좀 총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차량들과도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성능 외에도 믿음과 신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네시스 브랜드가 자동차에 대한 역사, 그리고 철학,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지금보다 좀 더 형성이 되었더라면 아마 평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젤 차량 시승기를 포함해서 좀 차이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